자, 측정과 신호에 대한 연습 문제 1번부터 32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쪽 파트 단원의 문제들은 다소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풀 때도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시험 문제도 이런 연습 문제나 프린트해서 내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이제 크게 이 단원은 두 파트로 나뉠 수가 있어요. 측정 표준과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신호와 측정, 이 두 단계로 이제 두 가지 단어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앞에 측정에 관련된 문제 한 문제, 그 다음에 뒤쪽에 그 신호에 관련된 문제 한 문제, 총 두 문제를 냈으니까 연습 문제를 성실하게 풀어보고 시험 문제를 잘 풀길 바랍니다. 자, 1번 그 측정과 어림의 예시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자, 답은 1번이죠. 이제 측정이라는 거는 특정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떠한 양을 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습도계를 이용해서 이제 현재 습도를 확인하는 이러한 절차는 측정이라고 할 수 있고, 자, 2번하고 3번은 이제 일종의 어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룡의 무게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거의 완전히 죽은 상태로 이제 뼈만, 화석의 형태로만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화석의 어떤 길이를 측정해 가지고 이 정도 길이가 되면 이 정도 무게가 되겠다라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상관관계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충 키를 이용해서 이런 무게를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림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하겠다는 거고, 3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태양의 발길을 이용해서 질량을 어림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는 일종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어림의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 4번하고 5번은 측정이죠. 얘는 어림이고 얘는 측정. 4번도 보면은 매스 실린더라는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부피를 재는, 그 다음에 전자저울이라는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무게를 재는, 자, 이렇게 이제 측정하는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어림의 예로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기억은 측정 도구 체중계를 이용해서 몸무게를 재는 측정에 해당하고, 니은도 온도계를 이용해서 실내 온도를 측정하는 측정에 해당하고, 디귿은 아예 대놓고 추정이라 나와있죠. 어림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리할 때 어떤 맛을 보면서 소금의 양을 이제 가늠하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어림이라 보면 되겠죠. 소금을 정확히 전자적으로 이용해서 이제 얼만큼 넣겠다라는 게 아니라 대충 맛을 보면서 이제 얼만큼 넣어야지라고 어림하는 것에 해당하죠.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됩니다. 자, 3번 이거는 그냥 기본 개념이어서 바로 적자면은, 기억은 측정이고,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물체의 양을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측정을 정확히 하려면은 측정 표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준점.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우리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표준화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측정 표준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래서 4번부터는 이제 측정 표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측정 표준 한번 시간이 지나면은, 한번 정하면은 시간이 지나도 변할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수업 시간 했던 그 뭐였죠? 속력이 아니죠. 미터, 길이. 1m의 기준을 이제 어떻게 둘 것인가. 옛날에는 지구의 적도와 북극까지의 길이에 뭐 얼마분의 1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와서 이제 미터 원기로 정의를 했고, 오늘날에는 빛의 속력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 것처럼 측정 표준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변할 수가 있죠. 자, 2번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 자, 이 맞는데,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측정 표준을 이용한다고 꼭 그 측정한 결과가 뭐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뭐 여기 2번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측정 표준을 이용하면은 측정 표준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측정 결과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2번은 네, 맞는다는 설명입니다. 자, 3번. 자, 과학 및 산업 분야에서만 활용되고 일상생활에서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과학 및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사용이 된다. 그냥 뭐 단적으로 우리 뭐 몸무게를 재거나 키를 잴 때도 이제 자를 이용하거나 체중계를 이용하는 것처럼 이제 측정 표준을 활용을 하죠. 일상생활에서도. 자, 5번. 측정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고려해야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양을 측정할 때 그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위에 대한 기준 역시 측정 표준에 해당하죠. 미터의 단위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은 뭐 질량의 단위는 어떻게 되는지, 즉 그런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공통으로 이제 표준화된 단위를 사용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잖아요. 자, 측정 표준을 이용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 사용하기 전보다 측정 표준을 이용하면은 관련된 정보는 이제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고, 디귿은 틀렸죠.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활용이 된다. 자, 6번. 측정과 측정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면은 어림과 측정은 과학 탐구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오는 거지만은 일상생활에서도 활용이 된다. 자, 측정 표준을 활용하면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다. 뭐 좋은 얘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기본 단위에 대한 정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측정 표준이라 한다면은 뭐 단위만 포함되는 거라고 오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단위뿐만 아니라 뭐 측정 도구 이런 것도 이제 측정 표준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뭐 미터나 킬로그램 같은 단위뿐만 아니라 자나 아니면은 이제 뭐 저울 이런 것들도 이제 측정 표준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자, 활용되는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은 헷갈리지 않겠지만은 어떤 상상을 하면 되냐면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면은 이거는 이제 측정 표준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혈당량을 측정한다 할 때 뭐 기계를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A라는 사람이 혈당량을 측정할 때하고 B라는 사람이 혈당량을 측정할 때 같은 기계를 사용한다면은 이 사람의 혈당량은 같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사례에 해당하는데, 그림 그리는 거는 너무나도 주관적이죠.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도 주관적인 사례면은 이런 건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사례가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은 됩니다. 자, 8번. 얘도 마찬가지로 활용되지 않는 예를 고르는 건데, 자, 3번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극장에서 영화 관람한 다음에 평점을 부여하는 거는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영화에 대한 감상이나 느낀 감정들이 다를 테니까 부여되는 평점도 이제 뭔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개개인마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이제 활용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이다. 자, 다음 9번. 측정 표준의 활용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 우선 가 먼저 볼까요? 가 보면은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측정 표준을 활용한다고 했었죠. 가는 맞는 말이고, 자, 측정 표준은 시간 길이뿐만 아니라 뭐 질량이라던가 아니면은 아까 말한 뭐 혈당량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수치들을 이제 잴 때 이제 활용이 된다. 뭐 기본량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뭐 시간 길이뿐만 아니라 다른 5가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측정 표준이 활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틀렸고 과학자들의 협업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가하고 다가 맞는 말을 한다. 자, 10번. 시간의 표준으로 원자실을 이용한다 돼 있는데 볼까요? 그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1초를 어떻게 정의를 한다고 했었죠? 현대 이르러서는 1초는 이 세슘 원자, 세슘이라는 이 원자에 어떤 특정한 파장의 빛이 방출되는데, 그 빛이 특정 횟수만큼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1초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은 안 했지만은 이걸 우리가 이제 원자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수는 맞는 말을 하는 거고, 길이의 기본 단위 미터이다. 이거는 A 시간에 배웠죠. 이거는 미터는 맞죠. 길이의
표준 단위, 그거는 이제 미터라는 거. 그 다음에 1미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표준이 필요하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위에도 나와 있지만은 1미터라는 길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빛이 진공해서 이만큼의 시간 동안 진행한 거리를 이제 1미터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초에 대한 기준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표준이 필요하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1미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대한 표준이 먼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는 맞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철수, 영희, 민수 셋 다 맞는 말을 하는 거고. 자, 11번. 자, 옛날에는 북극에서 적도까지 거리의 1000만분의 1을 1미터로 정의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미터 원기, 그 다음에 그걸 지나서는 이제 빛의 속력을 이용해서 1미터를 정의를 했는데, 자, 미터 원기 대신에 왜 빛을 이용한 정의를 활용하게 되었냐? 풀이에도 다 잘 나와 있지만은, 미터 원기는 일종의 금속이기 때문에 뭐 온도에 따라서도 쉽게 길이가 변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마모되거나 부식되거나 하는 등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이가 영원히 이제 같을 수가 없죠. 계속해서 변하겠죠. 하지만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빛의 속력을 이용해 가지고 1m를 이제 오늘날에는 정의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서술하면 됩니다. 자, 12번. 자, 길이를 정의하기 위해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로열 이집트 큐빗이라는 길이를 정의했다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모두 다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로열 이집트 큐빗이라는 측정 표준을 정의하고 이를 활용해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정교한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쓰면 돼요. 자, 13번. 측정 표준을 활용한 사례로 적절한 것을 이제 고르는 건데, 자, 이게 사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지만은 좀 설명을 해볼게요. 니은과 디귿을 먼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스마트 기기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측정 표준을 활용한 사례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이런 행위들은 어떤 특정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시간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스마트 기기도 어쨌거나 뭔가 그런 표준 기관과 연동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측정 표준을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를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측정 표준을 활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러한 실험할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뭐 정밀하게 측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그 어떤 단위, 뭐 온도의 단위와 기체 부피 단위와 그 다음에 온도계, 그 다음에 어떤 부피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뭔가 이제 실린더,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측정 표준을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기억은 이제 그 교과서에서 의도한 거는 행성을 크기에 따라 구분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뭐 길이를 미터 단위로 이게 주어주고 킬로미터 단위로 주어주고, 얘네들을 이제 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나타낸 것 같은데, 딱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들이 행성을 크기에 따라 구분한다면은, 그때는 그런 표준화된 그런 기준에 따르지 않고 그냥 대충 얘는 큰 거, 얘는 작은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만 서술이 되어 있으면은 얘는 이것만으로는 측정 표준을 활용하는 사례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봐서, 그래서 일단은 답을 니은 디귿으로 적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교과서에 맞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세모라고 일단 적을게요. 네. 뭐 수능에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뭐 동그라미를 해야겠지만은, 당장 이번 시험에서는
뭐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예, 전 좀 애매한 서술문이라고 보긴 합니다. 행성을 크기에 따라 구분한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충 얘는 크네 얘는 작네 하면서 구분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정확한 길이를 이용해 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서술만으로는 측정 표준을 활용하는 사례인지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 라는 측면에서 기억은 일단 뺐습니다. 세모로. 자, 14번 그 신호, 이제부터 신호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한번 풀어볼게요. 신호를 감각기관이나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측정해서 분석하면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는데, 그 신호의 정의, 어떤 정보의 정의, 이런 것도 물론 뭐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흐름은 신호가 정보가 된다. 이 흐름이 중요하다 했었죠. 신호라는 것은 어떤 자연계에서 나온 뭔가 이런 자극의 형태라면은 정보는 그거를 이제 어떤 유의미한 형태로 바꾸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신호를 정보로 바꿔가는 이런 과정 자체를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2번. 그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 신호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라 그러고 디지털 신호는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띡띡 끊겨가지고 이제 변하는 이런 신호를 이제 디지털 신호라고 말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번은 맞는 말이죠. 자, 3번. 디지털 신호가 장점이 뭐라 그랬어요? 전송 과정에서 변형이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저장과 분석이 쉽다. 이게 이제 장점이라 했었죠. 그래서 14번은 3개 다 맞는 말입니다. 자, 15번. 자연계의 신호는 대부분 디지털 신호가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센서로 받아들여 가지고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가 이제 센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 자, 자연계의 변화는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전달되어 신호가 된다. 이거 맞는 말이고, 그 다음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유용한 자료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정보라고 한다. 위에서도 말했지만은 이제 이게 신호를 정보로 이제 바꿔가는 과정이다. 측정하고 분석해가지고 어떤 유의미한 형태로 만들면은 그것이 정보가 된다고 했었죠. 답은 니은 디귿이네요. 16번. 자, 신호와 정보에 대한 이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지진파는 이제 자연계에서 발생한 신호이고, 이렇게 자연계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신호는 디지털 신호가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뭐 P파나 S파 같은 걸 생각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불연속적으로 신호가 뭔가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제 파동의 형태로 이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신호는 분석 과정을 거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나왔네요. 이거 뭐 맞는 말이고, 자, 센서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뀐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금 추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센서의 정의를 먼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센서라는 것은 자연계의 신호를 받아들여서 이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센서라고 말을 해요. 이제 자연계 신호는 대부분 아날로그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단순히 사람의 오감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분석하려면은 이 자연계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중간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센서이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 센서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자연계 신호를 뭔가 기계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하기 쉽도록 전기 신호로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센서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볼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집에서는
센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이다 라는 설명에 대해서 틀리다라고 나와 있고, 또 어떤 문제집은 맞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센서가 자연계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잖아요. 그런데 그 전기 신호는 그대로 아날로그 신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디지털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센서도 바로 다이렉트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주는 그런 센서도 있기는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아날로그의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그게 이제 디지털 형태로 저장이 된 다음에 이 저장된 파일을 다시 이제 재생해가지고 이 녹음 파일이 다시 아날로그 소리로 변환되는 이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볼 건데, 자, 처음에 사람의 목소리를 이제 마이크 센서를 이용해서 전기 신호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때 전기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예요. 아날로그 신호. 그러면은 이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바꿔진 사람의 목소리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저장하면은 너무나 용량이 크기 때문에 뭔가 조금 저장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 무엇이 들어가느냐?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는 이제 변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환기가 들어갑니다. 이 변환기가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디지털 전기 신호로 바꿔줘요. AD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고 해가지고 이 변환기가 디지털 신호로 바꿔준다. 그럼 디지털 형태로 파일이 저장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라는 이제 다시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로 바꾸어주는 이런 변환기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변환된 다음에 스피커가 이 신호를 받아서 이제 출력을 하면 그게 아날로그 형태의 소리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21번을 좀 먼저 풀어볼게요. 자, 보면은 지금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중간에 변환기가 2개 나와 있죠. 자, 이 여학생이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어떤 여기 전화기에 들어있는 마이크 센서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바뀝니다. 그럼 ADC 변환기,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를 이용하면은 이제 아날로그 전기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다시 디지털 신호가 DAC 변환기를 이용하면은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스피커를 이용해 가지고 이 여학생의 목소리가 출력이 되죠. 그래가지고 남학생이 이제 이 여학생 목소리를 듣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한번 일단 뭐 설명하게 풀어볼게요. A는 불연속적인 신호이다. A가 아날로그 신호고 B가 디지털 신호인데, 그러면은 틀렸죠. A는 아날로그 신호니까 연속적인 신호죠. 자, 두 변환기 사이에서 이용되는 신호는 디지털 신호이다. B이다. 맞는 얘기고, 정보를 멀리 전송할 때는 B는 A에 비해서 정보의 왜곡이 적다. 맞는 말이죠.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 정보의 왜곡이 적고 전송하기가 쉽다. 그래서 변환기가 필요한 거죠. 사실 아날로그 신호를 바로 전달해도 되는데, 이러면은 중간에 분명히 손실도 많이 일어나고 전송 자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신호로 이제 보내는 것이죠. 어쨌거나 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센서의 역할은 그냥 아날로그 신호를, 자연계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것일 뿐이다. 근데 그 전기 신호는 아날로그일 수도 있고 디지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센서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바뀐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센서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디지털 형태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 고등학교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그냥 맞는 표현으로 보자 라고 일단은 우리는 약속을 이렇게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뭐 문제 내진 않았지만은 어쨌거나 이 내용 자체는 꼭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뭐 문제 중간중간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문제집 풀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저도 좀 공부를 해서 정리해 봤어요. 그 다음에 이 무엇이 아날로그 신호고 무엇이 디지털 신호인지 조금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일단은 뭐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라 했었고, 우리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디지털 신호라고 좀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되는 소리 자체는 아날로그 신호로 보는 게 맞아요. 저장된 형태가 디지털인 거고 나오는 소리 자체는 아날로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된 사진 역시 아날로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약간 애매한 것 같긴 한데, 필름에 저장된 사진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아날로그로 보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그 필름 자체에 이 필름 자체 어쨌거나 뭐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필름 카메라 써봤어요? 필름 카메라 써보면은 이제 그 장면 자체를 어떤 필름에 이제 이렇게 그대로 각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만약에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 찍었다 이런 거면 이제 뭐 좀 저장되어 있는 형태면은 이건 이제 디지털 신호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기계 아니면 컴퓨터 이런 정보통신분에서 처리하는 신호가 디지털 신호에 해당하고, 아니면은 이런 저장 공간 이런데 저장된 신호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신호에 해당한다. 자, 관련해서 19번을 풀어보자면은, 이제 CD에 저장된 음악 파일 이런 거는 디지털 신호에 해당하죠. 그죠? 인터넷 회선의 전류도 디지털이고, 자, 모니터에 표시된 화면은 이제 조금 애매해요. 이것도 왜냐면은 옛날 브라운관 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아날로그 신호라고 보는 경우도 많은데, 선생님이 이제 그런 화면의 어떤 그 송출 원리 같은 거를 자세히 몰라가지고 이거 뭐 구체적으로 설명 못 하겠는데, 옛날 TV 같은 거 보면은 그냥 그 화면 자체를 이제 그대로 이제 송출하는 반면에, 요즘 이제 화면은 엄청 확대를 되게 많이 하면은 하나하나 이제 자세한 픽셀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RGB의 형태로 이런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픽셀들의 조합이 이제 우리 눈에는 어떤 색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에는 이걸 디지털 신호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화면에 따라서 얘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일 수도 있고 디지털 신호일 수도 있고 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자, USB에 저장된 파일은 디지털 신호죠. 자, 교통 신호가 처리하는 정보도 디지털 신호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화기 통해서 들리는 목소리는 아날로그 신호. 전자시계, 그러니까 디지털 이런 예를 들어 뭐 12시 52분 12시 53분 막 이런 식으로 변하는 이런 신호도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1분마다 뚝뚝 끊겨서 나타나는 신호니까 디지털 신호라 보는 게 맞겠죠.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날로그 신호고, 알코올 온도계에서 나타나는 방안의 온도는 이제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고, 카메라 필름에 저장된 사진 역시 아날로그 신호라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7번부터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A의 신호는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시간의 정보를 알려준다. 맞는 얘기고, B의 신호는 디지털 신호가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복이죠. 아날로그 신호니까. 자, A의 신호는 시각을 눈으로 보는 거니까, B의 신호는 청각을 귀로 듣는 거니까 맞는 말이죠. 기억과 디귿. 자, 18번.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면은 무엇이 좋은지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지만은 저장, 분석이 쉽고, 그 다음에 전송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손상도 적다. 뭐 이런 얘기도 쓰면 되겠죠. 자, 20번. 지금 원래 아날로그 신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얘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니까 이렇게 점점점 찍은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었고, 얘를 다시 이제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었다. 잘못 표시했네.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로 저장된 것들을 점으로 잇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죠. 그죠? 그냥 점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왜곡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날로그 신호에서 이제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얘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그 원래 기존에 있던 신호가 없어지거나 변형이 된 거니까 이런 거 이제 왜곡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고, 그럼 만약에 디지털 신호를 조금 더 촘촘하게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우리가 측정을 했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얘를 원래 아날로그 신호를 보존할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로 기록한 시간 간격을 줄이면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기록할 때에도 왜곡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확히 이 실선 위에 점들 찍힌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다 이게 조금씩 어긋나게 찍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왜곡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보다 항상 작은 세기로 기록된다. 이런 것들은 크게 기록이 되었죠. 지금 원래 아날로그 세기보다 더 크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때 그 관련된 예시가 나와 있는데, 온도 센서가 열 화상 카메라에 이용된다. 자, 이거는 일단은 맞는 보기라 볼게요. 근데 이제 얘를 온도 센서라고 말하기는 하지만은 그 실제로는 이제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거냐면은 적외선을 이용을 합니다. 이제 열화상 카메라는 이제 그 카메라 자체에서 적외선이 나오는데, 이제 그 적외선이 다시 돌아올 때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그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외선 센서라고 해도 뭐 일부는 맞을 수 있고, 왜냐면은 뭐 열화상 카메라마다 이제 사용하는 어떤 센서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온도 센서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우주망원경의 다양한 종류의 광 센서가 이용된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 가지고 보통 천체 성질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천체 모습들을 이제 파악하거나 하죠. 그 다음 지진 관측 장비의 속도나 가속도, 소리 센서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어떤 다양한 정보들을 얻는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자, 22번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자, 23번. 자, 물체 온도 변화를 인식하는 거는 화학 센서가 아니라 온도 센서이고, 그 다음에 물체 속도 변화를 감지하는 거는 이 가속도 센서가 맞죠. 누르는 힘을 감지하는 것도 압력 센서가 맞죠. 기억만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 자, 디지털 속력계로 우리가 이제 속도를 측정할 때 속력 센서가 포함된 게 맞죠. 그러니까 속력을 측정하는 거면 속력 센서가 사용된다고 일단은 말할 수 있겠죠. 아까 온도계에서 온도 센서를 활용했듯이. 뭐 하지만 얘도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속력계는 이제 적외선 센서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적외선을 이용해 가지고 적외선이 나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는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 속력을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다르게 이제 속력을 측정하는 장비도 있겠지만은 이제 얘를 통칭해서 우리가 속력 센서라고 말하는 거죠.
자, 자동차의 속력은 우리가 이제 툭툭 끊겨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이고, 그 다음에 도로 주행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는 차량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 정보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자, 뭐 24번은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5번. 그 가속도 센서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장치를 골라야 되는데, 기억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손떨림 자체가 어떤 그 속도가 변한다거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것을 이제 감지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보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는 거죠.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감지하는 교통카드 단말기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했다기보다는, 뭔가 물체 움직임을 이용했다기보다는 그냥 전류의 변화를 이용해서 이제 그 교통카드의 정보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고, 불을 켜기 위해 빛을 감지하는 가로등 역시 뭔가 가속도, 그러니까 이 밑에서 움직이는 그런 속도 변화를 측정한다기보다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적외선, 근데 사람이 만약에 이제 지나갈 때 이제 그 돌아오는 그 빛을 감지해 가지고 이제 불이 켜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디귿도 이제 아닌 거죠. 답은 기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몇 번이죠? 22번부터 조금 애매한 게, 이 열화상 카메라에 이용되는 온도 센서도 그렇고 디지털 속력계에 이용되는 속력 센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등에 이용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적외선을 이용하는 건데, 어떤 문제는 이제 이런 온도 센서와 뭐 이런 속력 센서를 이용했다 나와 있고, 이런 건 또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으니까 좀 헷갈리죠. 위에 열화상 카메라가 온도 센서를 이용하는 것이다, 디지털 속력계가 속력 센서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맞는 표현으로 보지만은 얘는 이제 어쨌거나 속도 변화 자체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는 예시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자체는 사실 수업 시간에 뭐 자세하게 배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식 차원에서 알고만 넘어가면 되고, 뭐 따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냥 알고만 넘어갑시다. 됐죠? 자, 26번. 그 파일에 저장된 이런 디지털 정보를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출력시킬 때, 그때 이제 이런 과정이 나와 있고, 자,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봅시다. 자, 메모리 카드에는 이런 저장될 때는 디지털 신호의 형태로 우리가 정보가 저장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이고, 그 다음에 신호 변환기에서 원래 디지털 신호가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바뀌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가 공기의 진동이, 약간 진동 표시되어 있죠, 전달된다. 이것도 사실은 뭐 신호와 정보 파트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은 그냥 뭐 당연히 상식과 같은 느낌으로 맞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자, 27번. 그 바코드로 기록된 정보를 읽는 과정인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원래 바코드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그 전기 신호로 변환한 거죠. 변환했더니 이제 L1, L2, L3 이쪽 지점에서는 검은색이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보면은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신호 변환기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에서는 지금 V0로 나와 있네요. 밝은 부분에서는 오히려 0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기억은 검은색 부분은 전에 V0로 나타난다는 보기는 맞는 말이죠. 그죠? 자, 신호 변환기에서는 아날로그 신호, 얘가 아날로그 신호였는데 이게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이 B를 디지털의 형태로 인식해서 정보를 처리한다, 맞는 보기죠.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디지털의 형태로 정보를 처리를 하죠.
자, 28번. 그 자동차가 달리는 모습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디지털 속력계가 나와 있는데, 자동차의 속력 자체는 어쨌거나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죠. 자, 이걸 만약에 우리가 디지털 속력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면은 뭔가 이제 그런 자연계에서 오는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센서가 필요하겠죠. 아까 위에서 말한 어떤 속력 센서와 같은, 그 다음에 이렇게 디지털 형태로 측정한다도 맞는 보기죠. 자, 29번. 디지털 정보는 아날로그 신호보다 저장과 분석이 쉽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틀렸고, 활용된다 맞고, 맞고. 이거는 뭐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30번. 자,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외선을 이용하는 것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런 적외선 센서 아니면 온도 센서라고 할까요? 온도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람의 어떤 온도라든가 그런 배경의 온도를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서가 있는 것이 맞고, 자, 피부의 온도가 불연속적으로 변합니까? 연속적으로 변하죠. 그죠? 왜냐면은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자, 니은은 틀렸고, 체온이 높은 사람 확인. 그러니까 어떤 신호로부터 이렇게 체온이 높은 사람을 분석하는 것, 분석해가지고 이제 체온이 높은 사람을 확인하는 것, 이런 거는 이제 신호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과정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보기. 자, 디지털 정보 저장과 분석이 이제 쉽고 전송하기 쉬워서 정보통신에 활용되고, 그 다음에 센서로 얻은 전기 신호와 이를 분석한 정보를 디지털로 변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얻은 정보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디귿 문장이 이번 단원에서 배우자 하는 어떤 핵심 문제나 볼 수 있어요. 자, 맞는 보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2번. 자, 기업부터 먼저 볼까요? 사진, 영상. 자, 사진, 영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쨌거나 저장 자체는 디지털 정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맞으니까, 자, 기억은 맞는 보기죠. 우리한테 전달될 때는 뭐 아날로그 신호의 형태로 전달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디지털 형태로 전달될 수도 있는데, 정보 자체는 디지털 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이고, 그 다음에 센서를 이용해서 니은을 얻을 수 있다. 맞는 보기죠. 그러니까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전기 신호를 바꾸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영상과 소리와 같은 이제 정보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이고, 가와 나의 모두 정보통신 기술이 이용된다.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풀어봤는데 어쨌거나 그 앞에 측정도 그렇고 신호와 정보도 그렇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텐데, 연습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면서 자, 이런 헷갈리는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측정과 신호 파트 연습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